지금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주파수 발생기를 두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음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일종의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에도 이 방식을 쓸 수가 있고요.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주파수를 하나가 아니라 10개, 몇 개, 5개, 이렇게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3개, 5개, 이렇게 폭을 이렇게 채널처럼, TV 채널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0개 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는 채팅, 하나는 금융, 하나는 통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통 혼잡처럼 하나의 전파에서 이렇게 정체 현상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군에서 주파수 발생기를 가지고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모양은 스마트폰이죠. 워키토키 주파수 발생기 어디에나 탑재할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다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몇 시부터 이렇게 군에서도 이 채널을 들키면 다른 채널로, 그러니까 TV 채널을 이렇게 키듯이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10개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 합시다. 10개나 20개를 군에서 사용하는 대역폭이 있다고 합시다.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 묶음은 멀리 갑니다. 기존에 이제 워키토키 방식 이런 부분들은 그래 약하죠. 신호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호가 멀리 가기 때문에 군 통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또 드론 아니면 자동차 또 군과 군 사이에 하나가 들통나면 다른 하나로 채널을 돌려서 옮기거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대역폭을 사용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주파수 번호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그때부터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저한테서 나온 겁니다. 저한테서 나왔고, 드론과 통신을 할 때 수많은 제가 드론을 한 몇백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정도 드론을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드론 공격기를 만들고, 그래서 수백만도 수천만도 만들면 된다고. 수십억 대라도 만들어서 군 병력으로 가서 기관총이나 이렇게 탑재를, 저는 한 이 정도 공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때는 이 정도 공 모양으로 가서 안에 이제 총탄 200발, 300발, 150발 이런 식으로 미니로 둬가지고 새벽에 급습을 하면은 1인당 하나 드론 기기 하나당 5명씩만 죽여도 1000만 되면 얼마? 그렇죠. 100만 되면 돈에 다른 군사무기에 드는 비용에서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 간의 통신을 얘기를 할 때 이 드론과 서로 비밀 약속인데 만약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암호키로 사용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암호키를 상대방이 수신을 해야지 그 드론이 문이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비밀번호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이 방식을 지금 삼성이 지금 했습니다. 삼성이 침해를 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 기술을 산 사람이 소송을 걸든가 안 걸든가 하겠죠. 디지털 암호키를 삼성페이에 탑재해 가지고 현관문 출입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제가 반도체 부분에도 지금 그쪽의 제품을 모르지만 제 반도체 기술이 다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기술에서 이렇게 층층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 저장소처럼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멀리 가는 기술. 이 부분은 중간 저장소라면 이런 식으로 네모나거나 동그랗게 해가지고 속도를 촉진시키는 이 부분은 배터리에도 들어가거든요. 음극 배터리, 양극 배터리 적층 구조에서 거기에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느슨한 형태로 여기 너무 볼록하면 여기 정체가 되니까 여기 언급 배터리, 방목 배터리 통로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몇 개를 넣든지 회사 마음이에요. 음극지, 양극지 안쪽에 단층 구조에 여기다 사이를 넣어서 이온 통로가 되는 거죠. 이 방식은 전해질 구조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액체니까 서로 그렇죠. 이게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수도관처럼 이렇게 서로 통로를 만들어주고 이런 그 속도를 증진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전력에 대해서 그렇죠. 전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전력 정량 양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 지금 전기 자동차가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전력이 확 올라가지고 급발진한 급작스럽게 올라가고 급작스럽게 감소하고 이게 이제 액체 때문에 그 전해질 액체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삼성이라도 이렇게 침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한테 혹시라도 다른 외국 회사나 이런 데서 기술을 사갈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다음에 그 전선 이 하나의 전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전파 묶음처럼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전기톱인가 어디인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산업 부분에 이 제 그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의 부분인데 기술을 공표를 했더니 그거를 딱 보고 그걸 넣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조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 사가신 분들은 이거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만들면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전선 안에서 유선이라는 전선 안에서 파동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축 케이블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동축 케이블. 방섬유에서도 똑같습니다. 방섬유는 이제 구리판으로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린 것을 가지고 방섬유 판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렇죠. 반도체를 대신한 정보 저장 매체로 정보 저장체로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발열이 방섬유는 상대적으로 발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싹 올려도 된다고. 대규모 집적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침해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리판,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에 이렇게 구리 방막을 입힐 때도 서로 입자의 크기가 틀리고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으면 그것이 전기선의 형태가 돼가지고 이것을 그렇죠 이렇게 그 전기 회로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침해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반도체 안에 유선과 무선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니까 구리 방막이라든지 아니면 광섬유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의 이런 방식도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어요.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TV 안에서도 이 TV나 각종 가전제품 모든 산업 부분에 이 구리선과 광섬유선이 같이 들어가는 이 부분도 제가 제안을 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침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겠죠. 기술을 사간다면 안 사가면 할 수 없고 기도로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기도로 사람 심판을 구한다 그러나 그런 형태로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로 굵기가 틀린 이 구리선의 부분은 굉장히 모든 분야 산업 분야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전기선 안 들어간 데 보셨습니까? 같은 전기선에 비해서 이 파동을 일으키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파형을 일으키는 파동 에너지로서 구동 에너지가 큰 이 전기선 이 구조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세 개가 뭐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3개든 4개든 10개든 100개든 분사형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제에 해당한다. 또는 그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콘덴서 역할을 하게 하고 전기가 축적되게 하는 이런 전기 저장 부분 이런 전기선도 제 구조고 이형이죠. 서로 굵기가 틀리니까 또 하나의 전기선에서 3개나 4개나 몇 개로 분기하든 10개로 분기하든
분기해가지고 다시 하나로 큰 것으로 합쳐주는, 하나나 둘라 뭐 세 개로 합쳐주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는 제전기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침해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터다 그러면 모터나 아주 그 전기로 동력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구동 부분, 자동차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이디어는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통해서 암호키를 만든다. 그것이 삼성페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워키토키처럼 주파수를 여러 개 발생시켜서 TV 채널처럼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저한테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기존의 광학 렌즈 방식의 어떤 영상 촬영기, 그러니까 촬영이죠. 카메라도 거기서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레이더 소재 안에 아주 미니 크기라도 하나 10개보다는 100개다, 100개보다는 1000개다, 아주 미니 촘촘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주파수를 많이 선을 얇더라도 많이 발생시켰으면 그걸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그것을 팀별로 묶어가지고 뭐 몇 개가 됐든 5개다 10개다 묶어가지고 그 전파를 쏘는 이런 묶음 전파 형식의 로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기술이죠. 그 부분을 저걸 이제 공격할 때도 되고 영상 촬영할 때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V 전자빔 할 때도 한 개 제일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레이더 소자가 있다면 촘촘 미니 안테나를 수없이 박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전파의 줄기를 내는 것처럼 TV 전자 신호를 많이 전자빔의 신호를 내는 방식, 그것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것도 다 침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구조는 말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얘기를 했는데 3개로 확성되고 3개에서 다시 각 분기마다 하나의 확성기마다 밑에 서브로 새끼가 3개씩 5개씩 있다 그러면 하나의 확성기가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로 확성되면 엄청난 큰 소리가 나오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소리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 이렇게 공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전기식으로 나올 때 스마트폰에는 어떤 스피커에서 이렇게 구리선을 감아놓는 곳이 2줄기다. 그럼 2배로 늘려라, 3배로 늘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그걸 다시 하나로 합쳐라. 하나나 둘로 합쳐라. 그럼 엄청나게 소리가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연구 자석을 서로 두께가 큰 거 하나로 하지 말고 두께가 서로 틀린 것을 대중서로 갑시다. 그걸 배치함으로써 스피커가 엄청나게 소리가 커지고 음질이 좋아진다. 그거를 밑에를 그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그 축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의 축이 있고 구리선 감아놓은 것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여기 연구 자석을 그렇게 그 배치를 그렇게 가로로 쭉 놓고요.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배치해라. 그러면 이것이 그러고 나서 스피커의 진동판이잖아요. 진동판, 마이크 아니냐 스피커에도 진동판을 하나의 판이 아니라 중간에 3개나 4개 정도, 2개 정도 회사 마음이에요. 또는 1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잘한 것을 배치하면 소리가 풍성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스피커 구조를 그렇죠. 10개를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축에 구리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씩 2개씩 나온다고 쳐봐요. 2개나 저는 2개 나오는 걸 4개로 2배로 더 증폭하는 부분 또는 3배로 증폭하는 기술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전축이다. 그냥 앰프다 그러면 그 안에 스피커가 10개 들어가 있는. 이장님이 하나로 마이크로 얘기를 했는데 2개로 확장되고 이렇게 다시 5개로 확장. 이런 개념이죠. 보다 많은 스피커가 들어가면 소리가 커집니까? 안 돼요? 많이 커집니다. 이 방식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 전기식으로 스피커 할 때도 제가 미니 사이즈로 해가지고 건물 구석구석에 넣어가지고 회사 구석구석에 넣어가지고 무선 전파로 해서 무선 초인종처럼 해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파형이 크기가 틀린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무선 그 스피커로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 구조를 아주 회사 곳곳에 이렇게 사이즈가 적게 할 수 있고 이 방식은 그렇죠. 그 자동차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항공기 안에도 그렇고 배 안에도 모든 배 안에도 구석구석 그렇죠. 스피커가 작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쌍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음성을
하나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이런 그런 형태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아마 치매가 스마트폰에 들어갈 거라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밖에 현재는 지금 스마트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따로 이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뭐 식사가 모양과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동그랗게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을 이장이 하나로 얘기를 하면 3개로 그다음 다시 그 3개 밑에 서브로 3개씩 확성이 있다고 확장이 되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진 그런 부분. 전기식이다 하면은 하나의 축에 구리선을 굴이 감아놨다 그러면 그걸 2개 나왔잖아요. 현재는. 그럼 4개, 3개로 4개나 6개로 딱 그렇게 내려가지고 소리를 키우는 이런 기술들 또는 그런 축을 몇 개를 배치해가지고 소리를 확산시켜서 스피커 구조를 많이 놓는 이런 다 스피커 구조 이거는 없었거든요. 전 세계. 이런 것을 미니 사이즈로 해가 스마트폰에 집어넣었을 때 제 기술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삼성페이는 분명히 삼성에서는 제 기술을 침해했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싶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유선과 무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선 부분에 있어서 구리 방막을 통해서 입자구기가 틀린 것을 전선 역할을 하게 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은 어디 들어가냐면 제 금속 소재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리게 알갱이를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압착 방식으로 하든 녹여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 금속 소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금속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리 방막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광섬유 판도 입자 굵기가 틀린 것을 만들어서 광섬유 판으로 만들어서 차세대 광섬유 광소자 그러니까 뭐랄까 광으로 저장하는데 광 컴퓨터도 나옵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마 침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과 무선으로 이렇게 금속 소재를 입자 굵기가 틀린 것을 만들면 제 평균 요령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기가. 그럼 그 안에 전기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판은 서로 굵기가 대중서라고 합시다. 얇은 거, 중간, 좀 더 두꺼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놓으면 몇 개나 결합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의 금속 배터리처럼 전기가 가두어져 흐르면서 가두어진. 그래서 겉에는 절연체, 고무팩이나 아니면 실리콘, 반도체 같은 건 실리콘 팩이겠죠. 실리콘으로 해서 2개나 3개 정도, 4겹, 5개 있도 상관없어요. 안쪽에 얇은 게 들어가고 중간 게 들어가고 그것도 겹을 틀리게 2개를 틀리게 해서 실리콘 이렇게 절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고무 절연 구조 이런 식으로 얇은 거, 중간, 두껍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밖으로 빼면서도 절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 이건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안에도 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선에도 들어갈 수 있는 지적재산권. 근데 이런 부분도 다 아마 침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부분에 들어갈 거니까. 금속 배터리의 결합을 그렇죠. 이런 결합을 100개, 1000개, 200개 마음대로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향후 드론이나 비행체 중에는 항공모함 같은 크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것이 반드시 콘덴서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를 하는 이 금속체 구조가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은 태양 전지에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얇은 게 안쪽 앞에 전면에 태양빛을 받는 전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께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약간 걸어주면 그쪽으로 전력 이렇게 쭉 걸어줘야 되겠죠. 직선으로 쭉 걸어주면 그쪽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태양빛이 빛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리층에 전기 파동적인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 전체에 빛이 흘러야 되는데 왜 별들의 중심으로 빛이 비추는가라는 의문. 그건 바로 빛이 전기가 빛으로 전환될 수 있는 빛과 전기는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빛이 파동인 거로 파동적인 전기를 만들어 놓으면 가령 금속인데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것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파동을 일으키는 전기를 만들어 놓고 살짝 전력을 걸어주면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로 전환하는 율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전지로도 들어가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트랜지스터로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끊었다 닫았다 하면 끊었다 열었다 전력을 하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흐르면 이 작은 데부터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이걸 슈퍼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술에 대해서 다 침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대단히 혁명적인 겁니다. 대단히 혁명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침해를 하시네요. 네, 저는 따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 이걸 지적재산권을 사가시는 분이 있었을 때 그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속 배터리는 전원 공급기로도 금속 배터리 결합을 수없이 10개든 100개든 나가지고 전원 공급기로 사용해서 A사 레이더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서로 도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입니다. 그걸로 각 배터리를 절연팩을 만들고 연결해서 배터리 구조로 금속 배터리로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기는 그렇죠. 각 부품이라든 장비에 들어가는 곳에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의 나와가지고 각각 틀리게 들어가는 이 기술, 이 부분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이게 이제 전원 공급기를 이것이 산업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부분에 이 전원 공급기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나 모든 군사용이든 드론에도 그렇고 이 전원 공급기 구조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다 대놓고 침해를 하시네요. 네, 참 이게. 그리고 전기차 같은데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 중앙 장치가 따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배터리 부분에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은 화학 배터리죠. 음극재, 양극재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몇 단계든. 그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화학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음극재, 양극재를 제 방식으로 이 통로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음극재, 양극재 양판에 다중 구조의 판에 이런 식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일종의 매듭 구조가 됐죠. 제가 주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이게 지금 두께가 틀린데 두께는 똑같습니다. 앞뒤로 이게 좀 그리기를 잘못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에 해가지고 속도가 양극재, 양극재 많이 저장될 수 있게 하고 밑에 전해줄도 이런 식으로 하수관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그 전력 양 속도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 침해가 됐으리라 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선과 무선 서로 광파동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공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구리선으로 유선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광섬유가 들어가 가지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고 광섬유도 신호적인 것을 그래서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하고 이쪽도 배치하고 그래가지고 연결 구조를 만들어 금속판을 이렇게 광섬유 판을 미니로 만들어 갖고 서로 이렇게 그렇죠 걸어주면 어느 일정 거리에서는 서로 무선 전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부분의 기술 또는 거기서 전력을 약간 걸어줘서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아마 침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나 또 그 반도체 기판에서 기판 만들 때 서로 제 주파수 발생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신호를 그 안에서 반도체 기판이나 컴퓨터 안에서 어떤 부분 안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그래서 무선 전송을 할 수 있다. TV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선을 없앨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술도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은 그렇죠. 2개, 3개, 4개, 5개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파형이 틀린 거를 하는 것은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파형이 똑같은 건 했겠죠. 파형이 틀린 것을 이렇게 그래서 묶음으로 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A사 레이더에서 적을 공격할 때 쓰는 부분이라고. 하나는 중심되는 거 넣어놓고 옆에 부목 현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세 개라고 세 개를 쏜다고 합시다. 이렇게 쏘면 그것을 멀리 가고 강하게 열이 전달된다. 또는 약간 더 각도를 3개를 붙여놓으면 공중에서 새로운 파형이 형성이 된다. 각도를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누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중에서 인공 번개 현상이 전력이 세면 그리고 대공 방어망을 사용할 수 있고 일종 EMP 타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포고 비행체 탑재할 수 있고 지상에서도 방어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 침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을
사방 드론 비행체다 그러면 사방 연소 구조가 블레이드 없어도 된다. 수소 산소로 그냥 태우면서 가면 된다. 그래서 연소 구조를 앞, 뒤, 그다음 위, 아래 또는 사선으로 배치해 가지고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위로 갈 수도 아래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런 기술도 다 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소 구조를 거기다가 이제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수소산소가 어차피 공기니까 수소산소로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안에도 수소 자동차 안에도 들어간다 그랬죠. 산소는 따로 들어와서 산소 미니로 섞어주는 공간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토치 구조다 그러면 분사 구조죠. 분사 구조면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그때 딱 쓸 양만 공급합니다. 이게 이제 브라운가스 부분인데 브라운가스가 터져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니다 브라운가스 산소 비율을 낮추고 높임을 따라서 터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브라운가스 혁명이죠. 제가 얘기를 하는. 그래서 산소 구조, 산소를 그리고 뭐 같이 공간에서 같이 저장을 해놓을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따로따로 수소 온도를 일단 높여주면 연료 효율이 되게 높아지고 추력과 거리가 항속거리가 굉장히 늘어난다.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 산소가 섞어주면 그렇죠. 그걸 같이 섞어줘 가지고 굉장히 멀리 간다. 파워가 산소를 많이 섞어줄수록 파워는 커진다. 산소를 갖다가 보다 많이 섞어줄수록 무기급으로도 갈 수 있다.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 산소를 결합을 하면 그렇죠. 일종의 수소폭탄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크기로도 공 모양으로 작은 크기로도 수류탄 형태로도 될 수 있고요. 곤충 로봇 안에 이것을 미니로 넣으면 암스크를 살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크기는 자유자재로 할 때는 우라늄 분말, 수소 캡슐, 그다음에 산소 캡슐 아주 미세하게 넣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콩알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반응하게 만드는 시한폭탄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을 재가지고 폭발하게 해서 그래서 산소 캡슐 비율을 많이 넣어주면 그런 강한 폭발력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치명한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브라운가스를 그렇죠. 2대1이잖아요. 그거를 10대1, 20대1 수소가 10이고 수소 70대1 산소 1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터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뭐 생산 목적별로 사용해라. 그다음에 수소의 산소일, 수소의 산소 이런 식으로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엄청난 폭발력이 나온다. 산소의 그 비밀이 있는 거. 이 비밀을 밝혀낸 게 접니다. 이것도 지적재산권과 특허인데 이거를 침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혼합가스, 경유하고 뭐 수소산소를 같이 섞어준대. 휘발유하고 섞어준. 혼합가스 부분도 아마 제 얘기에서 나왔는데 천연가스하고 그래서 수소를 프로테이지를 섞어주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가정용으로 공급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수소는 그렇죠. 그 새어나오기가 쉽고 부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정에서도 근데 호주에서 뭘 했다 그랬을 때 혼합가스를 이렇게 도시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소 섞어줄 수 있다 그랬더니 거기는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관이 있어서 다 새어나오고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형 폭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뭐 기술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꼭 기술을 도용하고 도둑질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런 자세히 정확한 기술 구조를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것도 제가 왜 하나의 원자력에서 그렇게 하느냐 수백 개 수천 개의 원자력 대형 가마솥에서 물만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금속관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주면 된다. 그래서 물을 끓인 것이 수소산소가 됐든 우라늄 분말 수소산소가 됐든 뭔 상관이냐. 거기다가 전기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으로 이렇게 하든지 금속을 좀 꽈주면 강하게 상중하로 한꺼번에 데울 수 있다. 돼지 땡땡이 방식으로 코일처럼 들어간다면 상층부터 10개까지 한꺼번에 해서 불 전체를 같이 넣어서 동시에 끓여버려라. 아니면 전파로 마이크로웨브가 전파가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 전파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끓여버려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외선도 가능합니다. 적외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파형이 틀린 전파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물을 동시에 상중하를 되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외선을 강하게 출력을 높이면
그것을 수소나 산소 이런 공기 이온들을 이온화시켜서 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접니다. 왜냐하면 태양 전리층에서 적외선이 가열을 해서 그것을 이온층을 만든다, 플라즈마 형태 전리층을 만든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도 제기도 합니다. 군사 구조에도 이렇게 그것은 마이크로웨브를 뒤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판이다 그러면 전자레인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10개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그 마이크로웨브를 이렇게 회전식으로 돌려주면 토네이도를 일으켜줄 수 있어요. 바다에서 하면 전자레인지 물 끓이는 것처럼 슈퍼 태풍 만들 수 있고 비행체 뒤에서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외선도 가능하고 레이저도 가능하다. 다른 동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경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뚫고 나가는 이런 레이저 같은 거나 벽에서 뚫고 나가는 기능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많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런 구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열을 발생하면서 빛의 산란 현상과도 열을 발생하면서 레이저 빛으로 움직이는 엔진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대공 방어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요. 드론의 앞뒤 위 아래 또는 양옆으로 또는 밑에 사선으로 해서 양력과 추력을 올려주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을 연소 방식, 이런 부분들은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매우 블레이드 필요 없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비행 추진 방식인데 이건 전 세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헬리콥터, 다중 프로펠러 있어요. 다중 프로펠러 옆으로 배치할 수 있다. 지금은 유럽에죠. 옆으로 배치해가지고 다중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어떤 하나의 하나 몸통과 회전축과 하나 된 프로펠러를 다중 프로펠러를 넣는다. 프로펠러 여러 개란 뜻이죠. 2개부터 10개 자유자재로 옆에다가 다연장포처럼 해갖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추진력이 엄청 강해집니다. 2개, 3개, 10개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걸 통해서 추진체를 만들 수도 있다. 옆에다 배치한다. 위에다도 배치하고 아래다도 배치하고 뒤에다도 배치할 수 있다. 또는 이쪽으로 배치하면 양쪽으로 배치하면 이쪽 걸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앞뒤로 자유자재로 비행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다음 밑에다가 수직 이착륙처럼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 안에 매립형으로 달아놓으면 그래서 밑에다 매립형으로 수직 이착륙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기부양정 같은 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넣어놓고 사선으로 또는 사선이나 옆으로 해서 프로펠러를 잠수함 들어갈 때 이렇게 물을 돌리는 식으로 하나의 회전축에 같은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일체화된 형태의 그 회전축과 이렇게 사선으로 넣으면 공부양적 무게를 위로 띄워 올리면서 추력을 할 수 있다. 그걸로 유교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침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걱정되네요. 잠수함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 방식은요. 일반 배에도 사용되고 비행기 프로펠러에도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제가 이렇게 기술 좀 말해도 지적재산권을 대기업,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도용하는 저는 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를 함부로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중에 저한테서 기술을 사가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그 부분은 제가 딱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상하신 분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